자, 스피킹이라고 하는 게 파트 1, 2, 3로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서 파트 1은 4문제만 넣었는데 파트 1이 4문제만 물어보진 않아요. 보통 파트 1은 10문제 정도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10문제의 주제가 한 3개에서 5개 사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거는 워킹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있지만 보시면은 Do you take any kind of transportation에서 뭐 transportation에 관련된 게 나올 수도 있고 family가 될 수도 있는 거고 weather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파트 1의 주제가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랜덤으로 한 3개 정도의 주제에서 문제는 한 7개에서 10개 정도 받을 수 있다. 굉장히 스피드하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물어볼 거예요. 지금. 그러면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스피킹은 인터랙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말하고 싶은 대로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거기서 코렉션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보시고 거기에는 이제 답안이 대략 가이드라인으로 들어있지만 그거 그냥 무시하시고 이 화면만 보신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할 건지를 살짝 한 30초만 브레인스토밍 하시고 제가 돌아가면서 한번 여쭤볼 테니까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요 4문제를 받았을 때 어떻게 얘기를 할 건지. 중요한 건 파트 1은 너무 짧아도 안 되고 쓸데없이 너무 길어도 안 돼. 그래서 보통 한두 문장 정도라고 얘기는 하는데 물론 문제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I walk every day about 10 minutes 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뒤에 every morning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대략적으로만 쓸게요. 제 기억에 남는 거. 자, 대답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그 다음 분은 요거 참고하셔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How long do you walk every day? 이렇게 얘기했죠. 문제하고 똑같이 미미킹을 해버리면 미미킹이라고 하는 거, parroting이라고 하는 거는 똑같이 카피하는 거예요. 복붙을 하면 점수가 안 나와. 왜 안 나오냐? 스피킹에서는 크게 이제 4가지가 중요한데 일단은 첫 번째는 유창성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vocabulary, 얼마나 다양한 어휘를 구상할 수 있느냐. 세 번째는 말로 하지만 grammar가 얼마나 정확하냐? 마지막이 뭐냐면 pronunciation이에요. 발음이거든요. 근데 이 4항목이 딱 25%씩 차지해.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pronunciation은 정말 발음이 구리지 않고서야 가져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발음이 너무 거슬린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확장을 해야 되는 게 vocabulary range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딱 이제 이거는 문제를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마음이 안정적이겠지만 사실 시험장에 가면 문제를 볼 수가 없잖아요. 시험장에서 이것만 딱 듣고 바로 How long do you walk every day?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그대로 듣고 I walk every day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점수를 날 수 있는 포인트가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얘기하냐? 차라리 얘를 그냥 앞에를 그냥 빼버리고 꼭 센텐스가 먼저 나오지 않아도 되니까 조금 더 캐주얼하고 조금 더 말하는 것처럼 외운 것 같은 답변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서도 X examiner가 있었거든요. 예전에 이거 examiner로 일했던 친구들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뭔가 외운 듯한 대답을 하는 친구들은 아무리 유창해도 점수가 나오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을 때 How long do you walk every day? 하면 Well, about 10 minutes whenever I have a time, usually in the morning 이렇게 가도 상관없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문장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게 어차피 이렇게 똑같은 패턴을 타고 갈 거라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문장이 아니라 정말 그냥 말하는 스피킹의 그런 느낌으로 가시고 뒤에서 센텐스로 가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것도 How long do you walk? 하면 Well, I think about 10 minutes 이렇게 시작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뒤에를 센텐스로 가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parroting이나 mimicking 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그거를 조금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What kinds of transportation do you usually take? 맞아요. I usually take subway Mm-hmm. and go to my workplace. 오케이. 위에 거하고 밑에는 굉장히 비슷하죠. 이렇게 비슷한 뉘앙스의 문제는 연타로 나오지 않아요. 둘 중에서 하나를 물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서브웨이를 탄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서 usually take가 나오는데 요거를 paraphrasing 할 필요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I normally 이런 거. 오케이? I normally 또는 I occasionally. 그러니까 이 usually라고 하는 건 보통이니까 보통 일반적으로니까 뭐 normally를 해도 되고 또는 아니면은 그냥 I sometimes 이렇게 가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그냥 뭐 항상 내가 서브웨이만 타는 건 아니고 차를 타거나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냥 빈도수를 조금 더 많은 거 얘기하면 되니까 뭐 I normally 또는 I sometimes 약간 이런 식으로 I frequently 뭐 이런 거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사
요거는 조금 패러프레이징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만약에 내가 서브웨이를 타는 걸 좋아한다라고 하면 이거 뒤에 이유가 살짝 나와도 괜찮다. 그래서 내가 왜 서브웨이 타는 거를 좋아하는, 그러니까 주로 왜 지하철을 타는지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서브웨이라고 하는 지하철이라고 하는 게 영국에 가면 전부 튜브라고 불러요. 요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원하면 What kind of transportation 하는데 사실은 IELTS가 그 British하고 IDP, 그러니까 호주하고 영국 베이스이기 때문에 뭐 내가 서브웨이라는 단어를 써도 좋지만 튜브라는 단어를 써도 되거든요. 그리고 리스닝에서 이 단어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아 이게 지하철이구나 라는 걸 아실 필요가 있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또는 뭐 내가 버스 타는 거다. 주로 버스 타. 왜냐면 밖에 구경하는 거 좋아하거든. 뭐 이런 식으로 뒤에를 붙여도 상관은 없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근데 스크립트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냐면 내가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하는 느낌으로는 도움이 돼요. 근데 그 스크립트를 예를 들어서 외웠어. 외우면 당연히 아이디어 게더링 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문제가 이거랑 똑같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문제가 살짝 바뀌어버리면 이게 결국 내가 외웠던 게 크게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스크립트 자체를 작성하는 목적은 내가 이 질문에 대한 타스크 리스폰스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내 어휘력이 지금 잡혀 있는 건지 본인이 확인하는 면에서는 오케이. 그런데 스크립트를 너무 달달달 외워버리면 문제가 조금이라도 변형이 되면 그거를 굉장히 그 시험 상황에서 변형을 시킬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걸 외우는 거에 시간을 많이 보내지 마세요. 하지만 굵직한 건 외우고 있어야지. 내가 서브웨이를 탄다고 얘기할 때 그 이유가 It's very punctual, it arrives on time, it's relatively cheap 요런 패턴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죠. 근데 막 처음부터 끝까지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다 쓴 다음에 이거 다 외워야지 그 문제가 똑같이 나와주면 땡큐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진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하시면 되고 자 요렇게 이제 파트 1이라고 하면 파트 1은 워밍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장 가면 자 파트 2하고 3가 중요한 파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파트 2라고 하는 것도 제가 여기다가 이제 보여드리는데 여러분한테는 이제 아웃라인이 잡혀 있을 거예요. 샘플 안서 같은 게. 근데 그거는 지금 보지 마시고 자 파트 2는 항상 이런 식이야. 대부분 뭔가를 describe 하래. 근데 이것도 시험장 가봐야 되는 것이 어떤 주제를 물어볼지는 아무도 몰라요. 주제가 많으니까. 자, 여기서 이걸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해줘야 되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파트는 1분 동안 준비할 시간을 줘요. 그리고 종이하고 펜도 줄 거야. 그러면 그 1분 동안 브레인스토밍을 해야 돼.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브레인스토밍 안에는 이거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여기 중에서 하나라도 빼먹으면 타스크 리스폰스가 안 된 거거든. 그래서 그 1분 동안 내가 여기다 무슨 얘기를 할지 이걸 문장으로 쓸 수는 없어. 아이디어만 그냥 툭툭툭툭 써가지고 결국에 그걸 붙여서 내가 이제 끌고 가야 되는데 이 파트가 어려운 이유는 위에 것처럼 그냥 한두 문장만 얘기하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파트는 한 2분 정도까지 끌어오고 갈 수가 있어야 돼. 근데 이게 말하다 보면 중간에 더듬거리고 이러다 보니까 2분이 아니라 한 5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이그자미너에 대한 성향에 따라 좀 틀린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다 듣고 있어. 어떤 사람은 자기가 끊어.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건 이그자미너가 끊었다고 해서 내 점수가 완전 점수 별로겠는데? 절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그자미너가 끊는 이유는 대부분 2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시점에서 끊기는 해요. 근데 어떤 이그자미너는 굉장히 나이스해서 하고 싶은 말 하도록 그냥 다 두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약간 IELTS가 일관성이 좀 없다. 똑같이 교육받았는데 누구는 이렇게 하고 누구는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면 그 이그자미너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스피킹 점수가 좀 잘 나오고 안 나오고 이건 확실히 있기는 해. 왜냐면 사람인지라 지가 기분 좋으면 점수를 막 주는 거지. 나 그런 거 봤거든. 근데 지가 기분이 안 좋으면 굉장히 투명스럽고 막 이런 게 있어서 근데 요즘에 조금 많이 괜찮아지긴 했지만 그래서 혹시라도 시험장 가셨는데 내가 느끼기 2분이 안 된 것 같은데 자꾸 이그자미너 자르네? 그럼 거기서 당황하지 마시고 아 내가 헛소리해서 그런가? 이거 아니고요. 그냥 걔네 기분이 오늘 2분 듣고 싶지 않은 거야. 아시겠죠? 절대 휘말리시면 안 돼요. 그냥 끊으면 알았다. 그럼 다음 파트 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